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을 남겨둔 상황에서 관저 외곽 경비 라인은 사실상 붕괴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선 1차 집행 시도에서 군과 경찰이 경호처의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경호처는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순철 기자입니다. 폭설이 내린 오늘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은 온종일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철문 안팎으로 버스들을 가로 세로로 겹겹이 세워놓은 장면이 포착됩니다. 버스 뒤에는 경비 인력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남성들과 담벼락 위에는 철조망도 발견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해 경호처가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 1차 집행에서는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 80명이 3차 저지선을 뚫고 대통령 관저에서 200m 떨어진 곳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던 서울경찰청 202 경비단과 울타리 경호를 맡던 육군 수방사 소속 55 경비단이 경호처의 협조 요청에도 법과 원칙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경호처가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에 대비해 홀로 방어에 나서겠는 셈입니다. 경찰은 1차 집행 실패의 배경에 경호처 지휘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오는 7일과 8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서울경찰청 산하 101, 202 경비단과 22 경호대 관계자들도 불러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오차 범위 내에서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1위를 차지했지만 30%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함께 실시하는 전국 지표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35%, 더불어민주당은 33%를 기록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크게 벌어졌던 여야 정당 지지율이 점점 좁혀지더니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보수 지지층의 결집과 민주당의 줄탄핵 등 강공 전략에 대한 반발로 중도층이 이탈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지 묻는 질문엔 민주당 36%, 국민의힘 33%를 기록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이 8%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1위를 차지했지만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하며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해당 조사에는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여권 주자 중 1위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렇게 경호처 내부가 크게 동요하며 경호처 최상부를 제외한 중간 간부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때 경호처가 어떻게 대응할지 대통령에게 입장을 물은 겁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오늘 밤 안으로 답을 달라고요. 최동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견고했던 대통령 경호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갑작스런 사임과 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주된 이유입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당연히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 내 과장, 부장급 간부들이 체포영장 대응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구한 대상은 대통령, 답변 시한은 오늘 밤까지입니다. 두 번의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수사기관과 경호처 간 대치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호처 내에서 집단 움직임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요구는 김성훈 차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 지휘부의 이견에다 장기화되고 있는 영장 집행에 따른 피로감, 영장 집행 적법성 여부 논란 등이 표출됐다는 분석입니다. 경호처 현직 간부인 B씨는 MBN에 경호처 조직을 명예롭게 지키고
하루빨리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소신도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호처의 집단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 등과 경찰의 충돌 가능성은 영장 집행의 여전한 변수입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는 모습이 MBN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윤 의원은 관저 안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들어온 공수처 이대환 부장검사를 만나 진입하지 말라고 설득했는데 이때 일부 물리적 충돌도 있었습니다. MBN이 당시 상황에 담긴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 도착한 윤상현 의원이 관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윤 의원은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관저를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이 입수한 사진을 보면 윤 의원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들어온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접 만났고 추가 진입을 저지했습니다. 윤 의원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관계자들이 관저 정문에서 수백 미터 올라왔고 경호처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더 이상은 못 간다며 대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치선은 대통령이 있는 관저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서 경호처하고 또 공수처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소위 말해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고 당연히 영장 청구권이 없는데 그러면서 일단은 물러나라고 설득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담당한 부장검사니 아주 사람의 합리적으로 대화를 하고 오늘 집행하겠다고. 집행을 막는 일부 관계자들과 공수처 관계자 간 몇 차례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공수처에 임명됐고 지난해 8월 최상병 외압 의혹 관련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처음으로 확보하는 등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오늘 대통령 관저에는 윤상현 의원만 들어갔는데 윤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가 문을 열어줘 관저에 입장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참사 당시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를 외친 뒤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그 6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죠. 그런데 MBN 취재진이 당시 조종석 상황을 조금이나마 추정할 수 있는 유류품을 사고 현장 주변에서 포착했습니다. 해당 항공기의 설명서, 그러니까 매뉴얼에 담긴 종이인데 원래 있던 책자에서 급하게 뜯어낸 듯한 자국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기에 기장이 이걸 그 급박한 상황에서 찾은 걸까요? 먼저 전민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수치가 빼곡하게 기록된 종이 서너 장이 부서진 항공기 파편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 기체에서 튕겨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운영 매뉴얼의 일부입니다. QRH라고도 불리는 이 매뉴얼은 2,000쪽에 이르는 두꺼운 설명서인데 조종석 옆 기장과 부기장의 손이 항상 닿을 수 있는 곳에 기체마다 2권씩 비치됩니다. 취재진이 발견한 페이지에는 보잉 737-800 기종이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에서 최소 동력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적혀 있습니다. 엔진 2개가 모두 꺼진 기체를 착륙시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흔적으로 전문가들은 추측합니다. 부기장한테 요청을 해서 그 매뉴얼을 꺼내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알아보자. 또 얼마나 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면서. 발견된 매뉴얼엔 의도적으로 뜯어낸 것으로 보이는 자국도 남았습니다. 그거를 다 펼쳐놓고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 필요한 부분만 급하니까 좀 뜯어버려가지고 요거만 가지고 계산하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 매뉴얼 조각 가운데서는 무리에 비상 착륙하기 위한 절차도 일부 발견됐습니다. 메이데이 선언부터 사고 순간까지 드러나지 않은 6분 사이 조종사들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상 착륙을 대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취재진이 발견한 매뉴얼 조각은 정부 합동조사단이 수거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